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10월 4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판을 깔았죠. 그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거기서 대치기가 나왔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화영의 변호인 그리고 원래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 사건 경기도지사 시절 이야기죠. 그때 변호인이었던 이 김형태 변호사와의 대화 녹취 내용을 전격으로 공개를 했죠. 그래서 이화영이 벌린 판에서 오히려 그것이 더 지금 회오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그 세 가지가 새로운 내용이 나왔는데 하나는 이 재판부에 대해서 로비를 했다는 것, 또 대선 때 김성태가 정치 자금을 줬다는 것, 다 김성태가 주체입니다. 이재명 재판부에 로비를 했다. 또 그 이해찬이 만든 그 비밀 캠프에 돈을 대줬다. 그런 의혹들이 하나 있고, 이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에 이 재판을 도와줬는데 그 하나는 재판 거래, 일종의 재판 거래고 또 하나는 변호사비 대납,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재판 거래, 변호사비 대납, 정치 자금 전달. 자, 그런데 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낮에 설명을 드렸죠. 자, 지금 이 시간에는 나머지 두 가지,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정치 자금 전달, 이 부분에 대해서 요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이재명으로서는 혹을 때리다가 완전히 큰 혹을 세 개를 붙이는, 자, 그런 결과가 됐고, 지금 재판, 그러니까 1심 선고가 2개가 11월 달에 예정돼 있고, 또 재판 나머지 2개가 있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있고, 정자동 특혜 그 사건까지 다 수사 중인데, 새로운 사건 세 개, 그 전에 잊혀질 뻔했던 그 세 개의 사건이 다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최악이죠. 자, 일단 그래서 다시 이 녹취록, 2일 국회에서 공개된 녹취록 중에서 먼저 변호사비 대납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화영이 김형태 변호사, 이 김형태 변호사는 좌파 진영에서 좀 원로급이죠. 민변을 창설한 사람이고, 이재명이 2018년 지방선거법 재판 받다가 나중에 재판 거래 의혹으로 무죄 받았을 때 그때 이재명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김형태가 그 상황을 다 아는 거죠.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나 법원에 대해서 로비를 한 것이나 대선 때 돈을 이해찬 쪽에 전달한 것이나 그 김성태가 다 그렇게 했다는 걸 아는데, 나도 알아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화영이 나만 아는 것도 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재판 거래 의혹은 제가 낮에 말씀드렸고, 일단 변호사비 대납은 이렇게 됩니다. 이화영이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누가? 김성태가. 그걸 폭로하겠다는 거죠.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형태가 본인이 다 알고 있다는지, 변호사비 대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화영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재판 거래 쪽으로 가죠.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화영이 변호사비도 대납을 했고, 그러니까 김형태가 변호사비 로비,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대납했고,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화영이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액수까지 좀 나온다. 그리고 그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에게, 자, 변호사비 대납이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구체적 얘기를 더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김성태가 이 변호사비 대납에다가 구체적인 더 폭로를 할 수 있겠지.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변호사비 대납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 또 변호사비 대납 이야기, 재판 거래 이야기를 하면서 이화영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이런 이야기까지를 했고, 또 변호사비 이야기를 몇 번 더 나오는데, 자, 이 변호사비 그 대납 사건,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과거에 한 시민단체가 이태영 변호사가 나중에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들어가 있고 했죠. 그래서 쌍방울에서 이재명의 변론을 맡았던 사람 변호사들을 대거 사회이사로 채용을 해서 그 돈을 주면서 그것이 사실상 변호사비 대납이다, 이 의혹이었죠. 이태영 변호사가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20억 원을 포함해서 23억 원을 수임료로 받았는데 받았다, 이런 그 이야기를 폭로를 했죠. 자, 그래서 이재명이 이것을 부인을 하는 바람에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022년 9월에 검찰이 불기소로 처분을 했는데, 일단 이 공소시효가 있으니까는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검찰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변호사비가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불기소 결정서에 변호사비가 대납됐을 가능성이 어렵다. 쌍방울 그룹 측으로부터 사회이사를 막 시켜주고 변호사비 주고 전환사채를 주면서 이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는 거죠. 자, 이제 김성태가 이것을 폭로하겠다고 그때 했던 것이 녹음 파일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검찰은 쌍방울이 이재명 그 변호인에게 수임료를 대신 지급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찾았다. 그렇지만 변호사비로 3억 원만을 썼다는 이재명 주장이 이 주장의 허위 여부는 공소시효 안에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불기소 결정. 그러니까는 이재명 공소시효가 짧기 때문에 선거법에 이재명이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 정황상 보면은 쌍방울 돈이 이재명의 변호사비로 대납됐다는 정황이 있다는 그것을 불기소 결정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쌍방울과 관계사의 전환사채나 자금이 피의자 이재명의 변호사비로 대납됐는지 확인한 결과 일부 전환사채의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 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자, 이렇게까지 검찰은 이 결정문 안에 넣었지만은 이 선거법으로는 이것을 기소를 하지 못하고 너무 촉박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게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사건, 정황이 나타나면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까지 그때 나왔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그때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도 작성 경위와 대화 내용, 증거 등에 비춰 허위로 보기 어렵다. 사실이라는 거죠. 변호사비 대납이.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그 이후에 이게 그 김성태와 관련한 주요 그 현안들이 변호사비 대납이 아니고 대북 송금에 초점이 맞춰져 버렸죠. 대북 송금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화영과 연관된 지금 이재명이 기소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 대북 변호사비 대납이 허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화영의 녹취록이 민주당이 벌인 판에서 틀어졌기 때문에 이재명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하나가 그 이야기죠. 대선 때 그 김성태가 이해찬에게 돈을 줬다는, 이해찬은 그때 이재명의 비선 캠프를 꾸리고 있었죠. 그것이 저번에 제가 한 재작년쯤에 집중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성태가 이해찬에게 이화영을 통해서 이해찬에게 매달, 그러니까 대선 무렵입니다. 매달 3천만 원의 용돈을 줬다. 자, 그게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죠. 그때 나왔던 게 진미파라곤, 여의도에 있는 진미파라곤 빌딩에 이해찬이 대선 때 사무실을 차려놓고 아마 그 운영비를 월 3천만 원씩 김성태에게 받았을 것이다. 그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그제 공개된 녹취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김성태가, 이화영의 이야기입니다. 김성태가 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죠.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는 이재명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광장.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김성태가 자기가 됐다고 한다. 폭로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김성태가 폭로하려고 하는데 어쩌면 좋냐 이렇게 상의를 하는 그런 녹음 파일이었죠. 이 진미파라곤 운영비 월 3천만 원 이것도 지금 수사가 다시 돼야 되고 조금 전에 광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광장은 원래 이해찬의 사조직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대선 때 이재명에게 넘겨주면서 이재명이 이것을 민주평화광장 이렇게 그 이름을 고쳐서 대대적으로 발족식도 열고 했는데 그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이해찬이 여전히 진미파라곤에서 또 다른 사무실 이름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 운영비를 김성태가 또 월 3천만 원씩 줬다. 이게 또 새로운 이슈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법사위를 이재명의 로펌으로 만들어서 어떤 선전전을 해보려고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어서 거기서 수감 중인 이화영을 앉혀놨는데 오히려 주진우 의원이 이 녹음 파일을 털면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제 이재명은 기존의 재판 수사 외에 새로운 세계의 수사 재판 거래 이 재판 거래는 원래 김만배를 통한 권순일 대법관을 이렇게 그 거래를 하고 로비를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김성태까지 같이 연결이 돼서 들어가는 그 수사가 새롭게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허지부지 될 뻔했지만은 다시 들춰졌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이것은 이 국민의힘이 이미 이해찬, 이재명, 이화영을 고발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이재명의 새로운 사법 리스크가 되는 그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